안녕하세요.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이런 분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한 번만 보고 나중에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6월의 어느 날 누군가를 애타게 찾고 있는 여자. 누구 찾으신 거예요? 저 아버지가 사라지셔서요. 지금 이분이시거든요. 실종된 사람은 바로 그녀의 아버지인데요. 뭐 이것저것 알아보려고 많이 했거든요. 핸드폰도 근데 해지된 상태고 뭐 아무 연락도 안 되고 그리고 경찰서에도 연락해봤는데 지금까지 뭐 아무런 뭐가 없대요. 그리고 뭐 병원 기록도 없고 뭐 카드 쓴 흔적도 없고 근데 가만히 앉아있으면 뭐 나아지는 것도 없고 이렇게 전단지라도 돌리면 연락이라도 오지 않을까 해서 전단지 돌리고 있어요. 어느 날 호련이 사라진 뒤 벌써 한 달 넘게 감감무소식인 상태라는데요. 감사합니다. 혹시 안녕하세요. 이거 한 번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네. 제가 아버지가 사라지셔서요. 한 번만. 진아 씨는 하루에 10시간 이상을 이렇게 아빠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일주일 정도 하루 종일 이렇게 전단지 돌리고 있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이러니까 좀 몸도 마음도 많이 지치는 것 같아요. 발목도 아프고. 물집에 상처에 어디 하나 성한 것 없는 그녀의 발. 하지만 진아 씨를 더 힘들게 하는 건 혹시 아빠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하는 불안입니다. 대체 뭐 하나 연락도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혹시나 어디서 험한 일 당한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되고 그냥 밥도 챙겨 먹고 어디서 건강하게만 잘 있어줬으면 좋겠어요. 살아만 계셨으면 좋겠어요. 늦은 오후가 돼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진아 씨.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모든 걸 놔둔 채 혼자 사라져버린 걸까? 너무도 불안한 진아 씨. 게다가 그녀에겐 꼭 직접 아빠를 찾아야만 할 이유가 있습니다. 미안해서요. 사실 아빠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거의 한 달 지나서 알았거든요. 제가 유학을 가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아빠랑 연락 못했던 것도 있고 대판 싸웠어가지고 그 다음에 제가 번호를 바꿨거든요. 그래서 연락을 계속 못했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하더라고요. 엄마가 오랫동안 아프다 돌아가신 탓에 서로 더 애틋할 수밖에 없었던 아빠와 딸. 그런데 어느 날 근데 아빠가 웬일이야? 나한테 데이트 신청을 다 하고. 뭐 좋은 일 있지? 아이, 좋은 일이 있긴. 그냥 오랜만에 외식 한번 하자는 건데. 에이, 아닌 것 같은데. 이사장님. 아줌마가 왜? 설마 둘이 사겨? 아니, 사귀는 게 아니라. 아빠,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죽은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진아야, 그게 아니라 그땐 진짜 아무 사이도 아니었다니까 우리. 맞아. 그땐 사모님께서 오해하신 거야. 오해요. 지금 그런 말이 나와요? 둘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했는데. 차라리 그때 나라도 엄마 편이 돼줬어야 되는 건데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고. 잠깐만. 진아야, 아빠 말 좀 들어봐. 어? 됐어. 오해든 뭐든 상관없고 난 저 아줌마 싫어. 아빤 더 싫고.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 진아야, 진아야. 엄마의 의심이 현실이 된 상황. 그녀로선 깊은 배신감이 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짜 내 귀가 막혔죠. 아니 엄마도 엄마 떠나기 전에 그 아빠랑 아줌마 사이 수상하다고 진짜 속상했거든요. 그리고 막 그걸로 부부싸움도 하고 그러고. 근데 저한테 떡하니 그 아줌마 소개시켜 준 거잖아요. 전 진짜 화가 나서 그냥 그 길로 바로 유학 가버렸어요.
그 뒤에도 아빠가 한 번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막 그 아줌마랑 잘해보면 안 되겠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저는 근데 진짜 받아들일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그때부터 아빠랑 딱 연락 끊고 전화번호 바꾸고 그리고 연락 잘 안 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얼마 전 아빠의 전화가 해지된 사실을 알게 됐고 방학을 맞아 급히 귀국했다는데요. 진아니? 너 언제 왔어? 아줌마가 여긴 왜 왔어요? 이제 막 서로 집도 들락날락거리고 그래요? 그게 아니라 걱정이 돼서. 아줌마가 뭔데 우리 아빠 걱정이에요? 설마 너 모르고 온 거야? 아빠 실종된 지 한 달도 넘었어. 네? 뭐라고요? 그 진짜요? 운영하던 식당마저 친구에게 맡긴 채 사라져버린 아빠. 진아 씨는 모든 게 의문투성입니다. 아니 그때 저한테 집에 아무도 없다 뭐 아빠가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종된 지 한 달이 넘은 사람이 집에 왜 집에를 찾아와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민구 아저씨한테 가게를 맡기고 갔다고 하는데 그 가게를 어떻게 키워냈는데 그냥 민구 아저씨한테 달랑 맡기고 가요. 이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상한 점도 한두 가지도 아니고 아빠가 그렇게 책임감이 없는 사람도 아니고 잘 모르겠어요. 자신이 아빠 곁을 지켰더라면, 아니 연락만이라도 잘 받았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딸의 가슴엔 후회만 한가득입니다. 그날 저녁 한 아파트를 찾은 진아 씨.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줌마. 바로 아빠의 전 여자친구 혜경 씨였습니다. 제가 할 말 있다고요. 지금 듣고 싶지도 않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 왜 이렇게 사람을 무시해요? 내가 할 말 있다는데. 그럼 저쪽에서 얘기하자. 아빠의 실종에 그녀가 깊이 연관돼 있을 거라고 믿는 진아 씨. 오늘은 꼭 진실을 밝혀낼 작정입니다. 아줌마 아빠 어디 있는지 알고. 몰라. 진짜 말이 몰라. 안 되잖아요. 두 분이 사귀었던 사이잖아요. 근데 왜 몰라요? 내가 알면 진작 얘기해줬지. 너한테 이렇게 시달림을 받겠니? 나는 진짜 몰라. 진짜 뻔뻔해. 근데 왜 찾아보려고 노력을 안 해요? 내가 어떻게 찾아? 무슨 자격으로? 너가 헤어지려며. 사귀었던 사이잖아요. 사랑했던 그러니까 사이잖아요. 너가 헤어지라며. 나는 이제 자격도 없어. 그걸 왜 지금 와서 그딴 식으로 얘기해? 그래서 그딴 식으로 엄마 아픈데 꼬시고 그랬어요? 되게 웃긴 사람이다.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격해진 진아 씨. 그런데 그때 정말 말을 해야 되니 내가? 혜경 씨의 아들까지 가세하는데요. 왔어? 아, 그 이상한 아저씨 때문에 진짜. 이상한 아저씨? 네 말 다 했냐? 아니, 지 아빠가 뭔 짓거리 한지도 모르면서. 지 아빠? 야, 니랑 날 아는 사이냐? 우리 아빠가 뭔 짓거리 하고 다녔는데 말해봐. 말해보라고. 알지. 그럼 아줌마가 말해봐요. 우리 아빠가 뭔 짓거리 하고 다니는데요? 나는 몰라 아무것도. 아, 뭐라, 아빠 아무것도 말해. 왜 그러게. 아, 진짜 짜증나. 아니. 아들이 뭔가를 말하려 하자 황급히 말을 끊으며 돌아서는 혜경 씨. 저들은 대체 뭘 숨기고 있는 걸까요? 결국 허탈한 마음을 안고 어디론가 향하는 진아 씨. 바로 아빠가 운영하던 식당인데요. 밥 먹었어? 아니요, 아직 안 먹었어요. 뭐 줄까? 순댓국? 그래, 그 순댓국. 그래, 순댓국 줘. 아줌마 여기 순댓국 하나 주세요. 실종 전 아빠로부터 이 식당의 운영을 맡아달란 부탁을 받은 민구 씨. 그는 사라진 오너 씨의 40년 지기 친구이자 실종 후 그의 연락을 받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아빠가 이런 모습 보면 굉장히 속상해 하시겠다. 불쌍하면 뭐해요. 연락도 한 통도 없는데. 그냥 너 여기 가서 그냥 열심히 공부해. 아빠가
학비 같은 거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놨으니까 그냥 공부만 해. 여기 혜경 아줌마 좀 찾아가지 말고. 그 아줌마가 아저씨한테 그렇게 꼰질렀어요? 그런 말이 어딨니? 아 진짜 웃긴 아줌마다. 아저씨도 그 아줌마 편이에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아빠하고 아저씨하고 40년 친구야. 이젠 진짜 하나도 모르겠어요. 아니 어떻게 저한테 한마디도 없이 전화번호를 없애요? 그게 원래 아빠가 할 짓이에요?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빠에 대한 원망과 혜경 씨 편만 드는 아저씨에 대한 서운함이 한 번에 밀려오는 진아 씨. 저 갈게요. 아니 왜 더 안 먹고? 응? 안녕히 계세요. 하지만 사라진 아빠와 혜경 씨의 관계를 잘 알고 있는 친구로선 이 상황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그리곤 한참 동안 뭔가를 고민하던 그가 제작진에게 비밀을 하나 털어놓는데요. 아버지가 말년에 유행했던 그 시골이 있는데 거기를 간 게 아닌가 싶어요. 힘든 일 있을 때마다 한 번씩 거기 가곤 했거든요. 진아 얘기하면 뭔가 해결책이 있을 것 같은데 워낙 딸을 사랑했으니까. 진아가 저기 이 더운 여름에 저렇게 전단지 돌리고 앞에 찾겠다고 돌아다니는 거는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요. 사라진 원호 씨가 경상도 한 산골에 있을 걸로 짐작된다는 민구 씨. 그곳에 가면 정말 사라진 원호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원호 씨를 잘 안다는 한 남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형님! 원호 형님! 여 서울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예. 아유, 안녕하세요. 이원호 선생님이시죠? 카메라 치우시고. 카메라 치우세요. 드디어 실종된 진아 씨의 아빠를 찾았습니다. 아버님한테 좀 말씀드렸겠다. 딸이 왜? 딸이 저 유학 가 있는 딸 얘기를 왜 해요? 그런데 취재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자리를 피해버리는 원호 씨. 기껏 여기까지 찾아온 제작진으로선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애타게 아빠를 찾아다니고 있을 진아 씨를 생각하면 이대로 돌아설 수도 없는 일. 그의 마음이 열리길 조금 더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3시간 후. 아, 그 양반들 정말 고집 세시네. 아, 왜 그래요? 드디어 그가 먼저 말을 걸어오는데요.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 아니라. 그리고 아까 진아 얘기는 뭐예요? 에? 진아가 뭐 어떻다고? 따님이 지금 아버님을 찾고 계셔가지고. 아, 저 아빠가 사라지셔 찾고 있거든요. 전단지 좀 봐주시겠어요? 딸이 고생스레 자신을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자 금세 눈시울이 붉어지는 아빠. 안녕하세요. 이거 좀 봐주시겠어요? 결국 영상을 끝까지 보지 못하고 돌아서 버리는데요. 혹시 진아 씨의 진심이 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시원한 계곡 한 중간에 멋진 주방이 차려졌습니다. 신선 노름이죠. 신선 노름. 그죠? 이게 이 재미로 계곡에 있는 거죠. 시골에 있는 거고. 이렇게 미꾸라지들은 소금으로 해감을 해줘야 돼요. 아이고, 튀어나간다. 에헤이. 오랫동안 식당을 운영하며 익힌 요리 솜씨에 자연인만의 비법을 섞어보겠다는데요. 시원한 국물 맛을 내야 되니까 깔아주고, 육순에는 팥뿌리. 예, 요거는 민들레입니다. 민들레는 이것도 산에서 내가 채취해서 말려놓은 건데 위장에 좋고, 요 엉겅퀴도 산에서 말려놓은 건데, 산에서 캐서 말려놓은 건데, 이것도 생선 비린내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이 꾸지뽕은 육수를 내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지만은 건강에도 좋고, 그다음에 입맛을 돌게 하고 잡내를 잡아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캤던 장내삼, 이거를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연산 메기에 장뇌삼까지, 그야말로 최고의 보양식으로 거듭난 매운탕. 먼저 된장을 풀어 보글보글 육수를 끓이는 동안 수박의 빨간 속을 모두 파내는 원호 씨. 사실 오늘 요리의 포인트는 바로 이 수박의 흰 속껍질인데요. 이렇게 넣어주면은 대부분 먹지 않고 버리는 이 부위엔 사실 시트롤린 성분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 부종이나 혈액순환 개선은 물론 건강에 좋다고 합니다. 호박 대신에 수박을 넣으면 박 속 잘라서 넣은 것처럼 아삭아삭하게 맛있습니다. 그의 손끝에서 훌륭한 식재료로 거듭난 수박 껍질. 거기에 직접 키운 유기농 채소들까지 뚝뚝 끊어서 넣어주면 아, 좋다. 몸에 좋고 맛도 좋은 원호씨표 수박 된장찌개가 완성됩니다. 그만 찍고 얼른 드세요. 딸의 걱정과 달리 잘 지내고 있는 듯한 아빠.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건 끝내 거부했습니다. 보고 싶죠? 보고 싶은데 아직은 저한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조금 더 갖고 조금 더 생각 정리한 후에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올라가시면 우리 진아 만나실 거 아니에요? 만나시면은 그냥 난 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빨리 들어가서 공부 계속 열심히 하라고 그렇게만 좀 전해주세요. 다음 날 아빠의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진아 씨를 찾아갔는데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들어오실래요? 신선노름이죠. 신선노름. 그죠? 제작진이 촬영한 영상에 담긴 아빠의 건강한 모습. 이 재미로 계곡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매일 이런 걸 먹으니까 진아 씨는 안심이 되면서도 한편으론 왜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그간 연락 한 통이 없었을까 더 큰 의문이 생깁니다. 아빠가 아무 일도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가서 이러고 계실 분이란 생각은 안 들고요. 분명 무슨 일이 있어서 가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화면으로 봐도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제 눈에는 아빠가 괜찮아 보이지 않거든요. 말할 수 없는 일이 있어서 그래서 가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이장님 먼저. 사실 한창 방황하던 사춘기 시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온 그 사실을 차마 아빠에게 말할 수 없어 가출을 한 적이 있었다는 진아 씨. 내 아빠가 그때 오셔가지고는 막 선생님들 한 분 한 분한테 다 아빠가 사과하고 피해자 부모님한테도 무릎 꿇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겨우 아무 일 없이 잘 넘어갔는데요. 저는 그날 집에 오면서 진짜 죽었구나. 내가 진짜 죽었구나 막 이런 생각했는데 아빠가 저한테 딱 2마디 하시더라고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자기는 너 믿으니까 괜찮다고. 그랬던 아빠가 자기를 보러 오지 않는 건 분명 이유가 있기 때문일 거라는 그녀. 진아 씨는 아빠와의 비밀을 약속한 제작진 대신 민구 씨에게 아빠가 있는 곳을 물어보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뭐 하긴. 너무도 다정해 보이는 두 사람. 아, 뭐 둘이 사겨요? 그래서 아빠 산 간 거예요?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진아? 무슨 소리는 무슨 소리예요? 와, 진짜 딴 사람도 아니고 아저씨 어떻게 그러냐? 진아야, 오해야. 이렇게 똑같이 보이는데 무슨 오해야? 뒤에서 이렇게 꽁냥꽁냥 대냐? 이게 오해라고? 진아, 너 도대체 날 뭘로 보는 거야? 아줌마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아니에요? 아니, 엄마 아플 때는 우리 아빠 꼬셔놓고 지금 민구 아저씨 꼬시고 아줌마가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하냐고요. 아저씨랑 나중에 따로 얘기하자. 어? 싫어요. 저 더 이상 아저씨 못 믿겠는데요? 진아야, 진아야. 결국 진아 씨는 불같이 화를 내며 나가버리는데요. 정말 그녀의 생각처럼 두 사람의 수상한 관계 때문에 아빠가 산으로 간 걸까요? 만약 그게 아니라면 좀 전의 상황은 또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날 밤 착잡한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 혜경 씨. 그녀가 조심스레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사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조금 마음이 갔던 건 사실이죠. 병수발 하시는 거 봤을 때 저는 사실 싱글맘이기도 하고 어릴 때 아빠 정도 못 받았었고 그래서 남자가 그렇게 자상하게 해준다는 게 상상을 못 해봤었거든요. 근데 참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그런 모습에 저도 모르게 반했던 것 같아요. 원호 씨를 사랑한 건 맞지만 그건 분명 아내가 사망한 뒤의 일이라는 그녀. 하지만 진아 씨는 그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고 결국 두 사람은 헤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혹시 아빠가 갑자기 사라진 게 그녀와 연관이 있을 거란 의심은 사실일까요? 원호 씨가 갑자기 사라지셔서 사실 굉장히 많이 놀랐죠. 근데 그때쯤 이상한 일이 있긴 했었어요. 엄마. 왔어? 배고프지? 엄마, 이현호가 누구야? 전에 엄마랑 사귀던 그 아저씨야? 응. 맞는데 왜? 와, 진짜 대박이다. 엄마는 왜 그런 사람을 만났어? 그런 사람이라니. 무슨 일인데 그래? 됐고, 나 핸드폰 번호 하나 바꿔줘. 이 번호 없앨 거야. 왜? 아저씨한테 연락 왔었어? 아, 몰라. 그냥 번호 하나 바꿔줘. 자신의 전화번호를 물려받아 쓰던 아들에게 이상한 연락이 왔었다는데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원호 씨가 사라졌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아들이 알고 있었던 그 사건과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계속 물어봤더니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민구 씨한테 물어보러 간 거였는데 비록 그 일 때문에 진아 씨에게 더 큰 오해를 사긴 했지만 본인의 동의 없이 그의 비밀을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는 혜경 씨. 과연 그녀가 숨기고 있는 비밀은 뭘까요? 며칠 뒤 제작진에게 연락을 취해온 혜경 씨. 원호 씨를 만나러 가는 길에 동행을 청한 건데요. 안녕하세요. 아니, 뒤에. 네. 그녀가 꼭 원호 씨를 직접 만나려는 이유는 뭘까요? 혼자 고민하고 걱정하고 이런 거 좀 그만하라고요. 가서 직접 원호 씨랑 얘기 좀 해서 들어야 할 얘기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의 비밀을 지켜주기 위해 억울한 오해는 물론 진아 씨의 모진 비난까지 감수해온 혜경 씨. 그녀의 진심이 원호 씨의 마음을 열 수 있을까요? 혜경 씨 여기 웬일이세요? 보고 싶어서요.
혼자 사시는 분들은 좋은데요, 뭐. 네. 막상 얼굴을 보니 선뜻 입이 떨어지지 않는 그녀. 결국 원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냅니다. 다 아시고 오셨을 테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 저한테 많이 실망하셨을 거고 그럼 실망 안 하겠어요? 그래도 마음에 품었던 사람인데. 혜경 씨 얼굴 볼 면목조차가 없습니다. 솔직히 없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까지 사과를 하는 걸까요? 그래서 이렇게 한 번 실수는 할 수 있는 거고 그 실수 때문에 자기 인생을 버린다는 건 너무 어리석은 거야. 그리고 진아 고아처럼 그렇게 내버려 두지 마요. 그런 모습 보는 게 너무 안타까워. 진아가 너무 불쌍해. 이제는 세상 밖으로 좀 나와요. 저랑 같이 가요. 이 사실 알면 진아는 저 용서 안 할 겁니다. 진아 똑똑한 애예요. 사려 깊은 애고 욱하는 성질이 있어서 좀 미울 때도 있긴 한데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애예요. 내가 전화해 줄게요. 아니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 걸리고 있어요. 통화해보세요. 혜경 씨 덕분에 얼떨결에 딸과 통화를 하게 된 원호 씨. 어쩜 그녀는 처음부터 두 사람의 화해를 위해 이곳에 온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통화 후 바로 아빠에게 오기로 한 진아 씨. 원호 씨는 드디어 딸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될까요? 진아야. 드디어 두 사람이 만났습니다. 아빠 딸 오느라고 고생했어. 오늘하고 고생했어? 그게 지금 나한테 할 말이야? 못 타고 왔어. 아 그게 뭐가 중요한데? 힘들었지. 미안해. 왜 연락 안 받았는데? 미안해. 내가 진짜 아빠 찾으러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알아? 알아. 내가 다 전화지 봤어. 돌리고 왜 연락 안 받는데? 미안해. 내가 얼마나 우리 들어가자. 걱정했는지 아냐고. 들어가서 얘기해. 제일 못됐어. 아빠가 이 세상에서 제일 못됐어 알아? 미안해. 미안해. 응? 들어가자. 진정하고. 그동안의 고생과 서름이 한 번에 북받치는 모양인데요. 겨우 진정하고 집으로 들어서는 진아 씨. 그런데 뭐야? 왜 아줌마가 여기 있어? 진아 왔어? 아 진짜 이게 무슨 상황이야? 둘이 같이 살림 차리셨어요? 할 말 있어서. 아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이러려고 나 불렀어 여기에? 아니야. 오해야 오해. 아 무슨 오해야 진짜. 이게 뭐 하자는 짓이야. 같이 나 속이니까 좋아? 아줌마 왜 모른 척 하셨어요? 아 이렇게 알면 저한테 말을 해줬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줌마. 혜경 씨를 보자 또 막무가내로 화를 내는 진아 씨. 좋아? 죽은 엄마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하는 말이야 아빠. 아 이러려고 나 여기 불렀냐고. 그래서 내 연락 끊은 거야? 아 왜 나랑 연 끊고 살라고? 그럼 그냥 연 끊고 살지. 오해하는 거라니까. 날 왜 여기까지 불렀는데 그러면 왜 연락했는데 그냥 둘이 잘 살자. 손대지 마세요. 진짜. 진짜 싫어. 또 단단히 오해를 하고만 상황. 원호 씨는 난감하기 그지없는데요. 거예요. 이거 다 아빠 잘못이라니까. 불무술 왜 하는데 그러면? 그러니까 아빠가 뭘 어떻게 잘못했는지 처음부터 너한테 다 얘기할게. 우리 나가서 둘이 얘기하자. 어? 자, 나가자. 내가 나를. 겨우 딸을 달래 밖으로 데리고 나온 원호 씨. 어렵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는데요. 아빠가 몸킨 비싱을 당했어. 생각지도 못했던 그의 충격적인 비밀. 그래서 그 영상이 아빠 아는 사람들한테 뿌려줬고. 사건의 발달은 2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껏 여자친구와 헤어지기까지 했건만 딸마저 전화번호를 바꾼 채 연락을 끊어버린 상황. 외로움과 무료함에 시달리던 원호 씨는 친구의 권유로 온라인 채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합니다. 30대 여자. 30대. 갑자기 화상 채팅을 제안해온 젊은 여성. 이때까지만 해도 그는 이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상상도 못했다고 합니다. 기다릴게요. 에이. 안녕하세요. 이쁘시네요. 처음부터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접근한 여자는 지금이요? 이내 음란 채팅을 유도했다는데요. 이건 정말 변명일 수밖에는 없는데 너무 외로웠습니다. 일단 너무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그래서 정말 호기심에 시작하게 된 건데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날아든 메시지 한 통. 바로 그날 찍힌 동영상을 빌미로 거액의 돈을 요구하는 일명 몸캠 피싱이었습니다. 게다가 휴대폰 해킹으로 모든 연락처까지 빼내간 상황. 원호 씨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보냈고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됐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후 재하야, 여긴 어쩐 일이니? 아저씨, 변태예요?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 엄마 폰번호 내가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저씨 동영상을 봤다고요. 너한테도 동영상이 갔니? 네, 완전 정당한 걸로요. 엄마한텐 비밀로 했으니까 알아서 수습하세요. 다크너른이 뭐하는 짓이야 진짜 이게. 에이씨.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처음에 돈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유포를 하겠다. 돈을 더 달라. 근데 돈을 주고 안 주고의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서 딸이 있기 때문에 또 아내가 먼저 가서, 엄마도 먼저 간 딸인데 나까지 내 실수로 인해서 잘못되면 우리 딸은 어떡하나라는 생각에 어떻게든 혼자 해결해 봐야지, 시간을 좀 벌어보자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떠나게 된 거죠. 미쳤어 아빠? 아빠 죽은 엄마한테 부끄럽지도 않아? 어떻게 그딴 짓을 해? 진짜 소름 돋아. 내 생각 안 났어? 진짜 더러워 아빠. 감당하기 힘든 진실에 큰 충격을 받은 딸. 아빠가 미안하다고. 뭐가 미안한데? 미안한 미안할 짓을 하지 말아야지. 아줌마 뭔데 이래요? 들어가 계세요, 어르신. 아 무슨 얘기를 하냐고요? 그동안 내가 너에게 많이 들어줬으니까 그렇게 알았지? 나도 처음에 그랬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서운하고 원망스럽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아니 이해하기도 싫은 충격적인 진실. 하지만 혜경 씨는 진심을 담아 오랜 시간 진아 씨를 설득했습니다. 사실 처음에 진짜 극혐이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좋아했던 마음을 그래도 빼앗겼던, 그리고 사실 그런 사랑의 감정보다는 존경의 감정이 좀 많았었는데 그걸 알게 되니까 너무 실망스러웠죠. 그리고 원망스럽기도 하고 제 자신한테. 그런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고 살잖아요. 그리고 그런 외로움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제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해할 수 있는 힘이 생겼고요. 지금도 그거에 대해서는 후회 없고요.